최근 소아 청소년들에서 비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절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잦은 감기 또는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는 경우 비염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이 비염의 경우 크게 증상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있습니다. 이 콧물, 코막힘, 재채기 소아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집중력에 저하가 있는데요.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그 콧물이 나다 보니 코를 계속 건들고 간지러서 만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 시험, 운동 또는 예체능을 할 때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두 번째로 식욕 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코가 막히고 후각이 좀 둔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식욕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계속 코를 풀고 코를 만지다 보면 식사 자체가 좀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들에게 식욕 저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코가 막히기 때문에 코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수면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식욕의 저하, 수면의 저하, 이 두 가지의 그 저하 때문에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면, 식사, 호흡 이 부분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장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계속 코를 만지게 되고 코를 풀고 재채기, 콧물이 나타나고 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소아 청소년들은 성격이 형성이 되는 기간이라서 이 비염을 간과하면 소아 청소년기의 성격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이가 감기에 자주 걸린다, 감기를 달고 산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린다면 비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비염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비염은 크게 한의학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의 증상을 완화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로 기온의 변화, 외부 자극의 저항력을 강화하는 방법, 세 번째로 면역력 균형을 바로잡고 기관지의 기운을 보강하는 이 세 가지의 이런 방법으로 비염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면역력의 균형을 잡고 기관지의 기운을 보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약이 바로 경옥고입니다. 경옥고는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할 수 있게 부드러운 한약이지만 그 효능 효과는 부드럽지 않고 아주 강합니다. 만약에 비염, 감기, 달고 산다면 경옥고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 축농증은 사실 저와 남편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질환인데요. 저는 축농증으로, 남편은 만성 비염으로 5년 넘게 고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코 질환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 증상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막힘, 두 번째는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 세 번째는 재채기인데요. 언뜻 보면 비슷한 증상이지만 관리법과 처방이 다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콧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구조적 병변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망곡증이라는 병의 경우에는 코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코가 비좁은 공간 때문에 휘어지는 병인데요. 이 휘어진 뼈는 공기가 소통할 수 있는 구멍을 막아서 코막힘이라는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병변이 만약 있다면 이 뼈를 제거해주는 수술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따뜻한 팩으로 목을 대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과 달리기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코 점막에 몰려있던 혈액이 팔과 다리로 분포가 되면서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경험했던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매일 식염수로 세척을 해주면서 이때 소청룡탕을 함께 복용을 해주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발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채기인데요.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는 포스트 인펙셔스 코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폐기관지나 인후두 점막의 과민성으로 인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상부 흉추에서 포착된 교감신경이 과흥분을 이완시켜줘서 상대적 허혈에 빠진 폐기관지나 인후두 점막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염증을 해결해주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치료 포인트는 T7 레벨의 다혈근인데요. 이것은 T7이 인체가 생리적으로 흉추 후만이 되는 변곡점이자 무게 중심에 해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외력에 가장 약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장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계감이 감초탕이나 영감강미 신화인탕 등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비염은 말 그대로 코 안에서만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하는 것은 코 안뿐만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보게 되면 사진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 여기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앞면에 보면 공간들이 있게 되는데 이 공간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환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염이 많이 심해지는 경우 이 농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이 차게 되면 조금 더 심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염하고 부비동염은 각각의 증상에 맞게 거기에 치료가 들어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염 치료에는 대표적으로 탕약 치료와 그리고 외용제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기가 비염이 나타날 때 대부분 분들이 이제 코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크게 보면은 항히스타민제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계통 약을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한방으로는 한방적 외용제를 설명해 드리면 증상에 맞게 한 가지로만 치료하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맑은 콧물이 나온다. 그러면 맑은 콧물에 해당되는 외용제가 있고요. 맑은 콧물보다는 약간 누렇고 찐득한 콧물이 자주 나온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외용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콧물이 나는데 평상시에는 코 점막이 매우 건조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평상시에 점막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외용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한테 맞는 외용제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탕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흔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탕약 치료를 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알러지 질환이라는 것은 완전 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 관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알러지라는 것은 내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게 아예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예전에는 10만큼 반응했던 증상이 치료를 통해서 1 내지 2까지만 증상이 나타나서 일상생활 하는데 거의 티가 안 나는 상태까지 치료하는 것을 저희가 말하는 이제 관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재발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할 때까지는 보통 1, 2개월만으로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4개월을 한 텀으로 보고요. 4개월 중 1, 2개월 정도를 탕약 치료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3회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을 보고 이제 사람의 증상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2회, 3회 사이클을 통해서 2년, 3년 정도를 치료를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관해에 가까운 치료를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치료를 함으로써 청소년기를 자연스럽게 보내서 이 얼굴 형태나 어깨 형태가 이제 비염이 만약에 악화됐을 때 나타나는 이런 망곡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정상적인 체형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구조, 구강 구조를 갖고 좋은 생활 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